축하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문 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이 배경과 잘 어울리시는 네. 파란색으로 입고 오셨어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은 이제 표를 좀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 선거 결과가 주는 그 메시지는 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뭐 당내 경선인데 네.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고 네. 그 의견 그룹 중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친소 관계가 있는 그룹들이 몇 군데가 있죠. 민평연이라는 또 그룹하고 더 좋은 미래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또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왔던 경험이 이번에 원내대표 하는데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래도 일할 기회를 좀 주자, 그런 게 형성돼서 이렇게 표를 좀 얻어서 1등 당선됐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이인영 의원이나 김태년 의원이나 뭐 노웅래 의원이나 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네. 분들로서 뭐 누구 하나 누가 되면은 뭐 당청 갈등이 야기되고 당내 분란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당이 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고 봅니다. 대단히 안정적으로 이제 당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그 이제 친소 관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했던 그런 그룹에 대한 입장들도 있고 해서 뭐 비문, 반문, 법문, 친문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구분은 사실은 쓸모없는 구분인데 선거 때만 되면 꼭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차별시켜서 당내에 무슨 갈등 요인으로 양산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닥 그게 뭐 영향을 크게 발휘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에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가 있던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뭐 친문, 비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류와 비주류 이런 게 없이 정말 원팀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됐다라는 그런 의지들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친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당정과의 관계가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친문 쏠림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당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정부와 청와대의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은 법안 처리에 뭐 영향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제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성격들이 있는 거죠. 원내대표가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패스트트랙 때문에 야당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간의 그런 그 반발과 그다음에 이 문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그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거냐 문제하고 추경 예산안 처리,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과 그다음에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포항 지진에 따르는 그런 그 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마냥 지금 뒤로 하지는 못할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또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금 당장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좀 보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국회 정상화일 거고, 어떻게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관이 좀 있을지. 어제 사실 두
뭐 여야 대표 간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반가워하더라고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하시고, 네, 말 잘 듣는 뭐 동생이 되겠다라고도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첫 상견례에서 뭐 나쁘기고 뭐 다른 말로 분위기를 이렇게 뭐 나쁘게 할 이유는 없죠. 처음 만나는데 덕담 주고받는 것은 기본 정치권의 상례이고요. 같이 들어오셨더라고 보니까. 뭐 그렇죠. 같이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남보다는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외통위도 같이 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놓여진 처지이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그런 정책 노선 발언이 아니고 좀 당 안에 극단적인 또는 당 밖에 있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의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뭐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말씀이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쏟아낸 많은 말들이 어쨌든 물론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뭐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뭐 또 괜찮겠지만 그것이 본질의 문제라면 지금 여당이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녹록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을 믿고 오늘이 대통령 취임 2주년 되는 날인데 국민들은 박수와 성원을 보내면서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라는 게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둡지 않은 타협, 뭐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당을 원내 상황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들도 좀 충분히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노선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국회를 들어올 만한 그런 명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생각을 좀 모아야 되긴 할 텐데 이게 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첫 단추는 끼웠으니까요. 뭐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도 예, 그렇게 되면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하고 그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썼던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하겠다. 근데 그걸 뭐 바로 당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서 이제 그게 뒤집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여야 4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이거를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논의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협상을 하는 식이 맞는 거지. 지금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적으로 막은 일이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하는 것에, 그러니까 잘못하는 쪽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고 뭔가를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래도 뭐 한국당 쪽에서는 재추경은 좀 고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어떻게 좀 교집합이 잘 마련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좀 돼야 되니까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로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발목 잡기이고 방해 공작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놓고 7조 원이라는 추경 예산 전체를 놓고 보고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재난은 되고 비재난은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정 운영을 했던 책임이 있던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고집만 꺾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과제는 이제 내년 총선이 되겠죠. 지금 각 당에서는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 바뀌면서 이제 이해찬 이제 대표랑 이인영 원내대표랑 이제 투톱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 당은 될까요? 투톱이 아니고요. 단일 지도 체제예요. 대표 중심으로 해서 원내를 이제 그 운영하는 원내대표가 있는 거지. 투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집단 지도 체제 때 쓰던 표현이에요.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데 원내를 잘 이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은 결국 당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예, 당의 그 총선 기획단에서 당 그 내년 총선 기본 룰, 그다음에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또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절차는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해서 이번 그 이제 총선 기획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 판단하는지 네. 그 권리당원의 여론을 듣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공천 룰이 이제 바뀌었죠. 새 공천 기준을 보면 이제 신임 정치인들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의원들 이제 가산점을 더 주고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한테는 이제 더 엄격한 이제 잣대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위 20%는 무조건 배제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당시 2015년도에 우리 당에 있던 의원들이 내가 이 당에 있으면 경선도 못하겠다 싶어서 나가서 만드는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외려 현역 정치인들을 공천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감점 20%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현역 의원들한테는 유리한 선거 제도예요. 그래요. 인지도가 높은데요. 다만 이제 60대 아니면 뭐 비문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물갈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않을까. 되게 네. 그거는 왜곡된 프레임이고요. 그 뭐 비문이라는 게 아까 분명히 없다고 네. 얘기했는데 의정 활동에 개개인의 평가가 있는 거고 지역구 관리를 어느 정도 잘했느냐,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적합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이미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중간 네. 평가가 한 번 있었고 올 11월 달에 이제 종합 평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놓고 감점 20%가 되는 거지 비문, 친문, 반문 그건 아니고요. 또 중진들의 경우도 잘한 분들의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평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인지적인 공천 배제로 인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성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을 25%로 5% 정도 더 늘린 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신인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시의원, 도의원, 뭐 기초단체장까지 다 자신의 지역구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인들은 되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만 그 높은 벽을 이렇게 뚫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뭐 청와대를 위한 룰 세팅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되게 좀 편협한 시각이에요. 청와대 갔던 분들 중에 당에서 활동하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새롭게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거나 지역위원장 내지는 공천받아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체 포지셔닝 중에 한 30%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청와대 출신 중에 기왕에 갔던 분들이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신인을 위한 뭐 공천 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자극적인 언론에서의 그 보도다라고 저는 보고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혁신 공천의 기준과 목표를 세운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드리죠.